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일본에서 1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궁궐과 사찰 편액에 담긴 시대 정신과 문화유산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해외 반출 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에 포함된 전통사찰의 증개축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템플세일을 10대 국민 참여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이달에는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다음 달에는 청춘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이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대광사는 지난 10년간 700명이 넘는 명상상담대학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불자 지식인 노부호 교수가 이끄는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사 발전을 이끄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반출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0년 만에 돌아와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 궁궐과 사찰 편액에 담긴 시대 정신과 문화유산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게임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광복 80년에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내던 경복궁 선원전의 편액이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선원은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왕실의 유구한 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조선왕실의 뿌리를 되찾은 셈입니다. 석가 삼전도 등 다수의 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한 라이엇 게임즈는 옹고지진의 가치로 이번 편액 환수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실의 뿌리와 전통의 계승을 상징하는 경복궁 선원전의 위엄과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외국 게임사가 왜 한국 문화 환수에 나서는지 묻습니다. 게임도 문화의 일부이며 현대 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물로 평가받고 있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편액은 공민왕이 썼고 마곡사 대웅보전 편액은 신라 명필 김생의 글씨로 전해집니다.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당대의 명필 추사 김정희는 마지막 유작으로 봉은사 판전 글씨를 남겼고 추사의 제자이기도 한 흥선대원군은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를 복원하며 편액을 새겼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정신을 드러내고 선조들의 가르침을 전해온 현판. 2023년 봉은사 상월 선열당에 성철스님 등 역대 조계종 종정스님들의 가르침을 현판으로 거는 등 이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한 약속을 지켜라. 절대 자기하고 한 약속을 버리지 마라. 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아로새기면 어떨까. 글과 그림을 건물의 처마 및 중앙에 거는 것을 편액, 기둥에 거는 것을 주련이라 하며 합쳐서 현판이라 하는데 현판 기행의 저자는 시대의 가치관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편액을 건물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에 비유했습니다. 편액은 특히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활용점정이라고 용의 그림을 그릴 때 그 눈동자를 그려놓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수를 계기로 전국 사찰에 있는 편액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해외 반출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국회 문체위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화지구에 포함된 전통사찰이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증개축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민진 기자입니다. 고려 말인 1330년에 조성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던 금동 관음 보살좌상. 외구에 약탈당한 지 647년 만에 고향으로 왔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도굴범들이 훔친 뒤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소유권 분쟁에 이뤘는데 대법원이 일본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찰일 뿐만 아니고 그 불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관음보살상이기 때문에 이 관음보살상은 우리가 꼭 모셔와야 된다. 뭐 예산을 주고 모셔도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그 관계로 설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부석사 불상을 비롯해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은 지난달 기준으로 24만 7천여 점입니다. 도난과 약탈, 거래 등 다양한 이유로 흩어졌고 소장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해외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와 보존 현지 활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국외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외 문화유산 관련 국제 교류를 수행할 협력망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 국회 문체위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은 국외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환수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조, 국제협력, 금전기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외 문화유산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국의 법을 재정비하면서 그에 대한 기반을 따지고 국외 문화유산의 환수에 힘을 싣기 위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석사 불상, 사실 저는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환수를 해와야 되는데 우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재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심 속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과거 도심 외곽에 있던 전통사찰이 점차 도시 안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의 증개축 시 규제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상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주유구조와 지붕, 외벽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통사찰 보존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반면 목구조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 방화지구 지정에 위반돼 증개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준홍 의원은 고유의 건축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통 자재에 쓰기도 어렵고 전통 방식으로 증축하기도 어렵고 많고, 그래서 다른 인근 사찰에서는 다 그냥 콘크리트 그냥 신식 양식으로 이제 많이 축조를 하시는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본인들이 대단히 안타깝다.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난연제가 워낙에 발달이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건축 기술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례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 자체가 오히려 지금 그 건축 현실을 더 좀 다양하게 반영을 하는 현실 부합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보존할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BBS 뉴스 박민진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템플스테이를 10대 국민 참여여행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방송인 김하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걸어온 내 땅이나 이 길은 평생 가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게 사실기를 권하고 싶고, 이왕이면 불편한 곳을 가기가 불편한 그 지역을 가시면 정말 보석 같은 게 많이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매달 교통과 숙박 등의 할인 혜택을 주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3월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3만 원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4월에는 20, 3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10,000원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청춘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유산진흥원이 경주읍성 6구간 학술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경주시와 함께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 경주읍성 6구간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를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읍성 6구간은 북성벽 중 북문지 추정 위치의 동편으로 길이 220m, 면적 8,6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운영하는 명상상담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불교에 기초한 명상과 심리상담을 배울 수 있는데요.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지난 10년간 7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며 포교 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양 최대 미륵대부를 모신 천태종 분당 대광사. 아파트 8층 높이의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뿐 아니라 명상 상담 교육으로 현대인의 마음 평화를 이끌고 있어 도심 속 불국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첫 입학생을 맞은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3년간 불교 교리와 심리상담, 명상 등을 교육합니다. 올해는 40여 명이 11기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고 또 그것을 나아가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의미를 공부하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사단법인 행복명상이 운영하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불자뿐 아니라 타종교, 무종교인들도 입학하는 등 종교를 떠나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오랜 시간 명상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온 사찰에서 운영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학생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와 괴로움 등을 명상과 자아성찰을 통해 다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명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면에 있는 자신을 찾고 싶어서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대광사 주지이자 명상상담대학 학장인 경혜 스님은 올해 신학기부터 직접 강의를 맡아 행복명상이 좀 더 불교적 가치에 닿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불교라는 틀에 담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살펴본 행복의 길은 그 어느 길보다 명확하고 명료하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고 있고 그래서 앞서 명상상담대학은 9기 졸업생 53명을 배출하고 이 가운데 48명에게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의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행상과 정진상 등 6개 상과 초등학생 수료생들에게 특별 수료증을 수여했고 졸업생들은 3년간의 교육에 감사를 표하며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가고는 또 우리가 여기 수료하는 동시에 일반인으로서 또 옆에 동료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이 불교 명상 심리가 어떻다는 걸 또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마음 치유는 물론 명상 심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교육과 포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분당 대광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간의 협력보다 경쟁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사회 기업 경영은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성과를 내는 전략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내부 경쟁과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개인이나 부서 간 갈등이 심해지고 기업이 성과를 내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 문화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이자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공동대표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제3의 경영, 공동체 속에서의 협력과 창조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 명예교수는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적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의도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 미묘하게 말을 이상하게 했더니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기업체에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개방적인 문화가 아닌 거야.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근데 윗 사람 지시하니까 억지로 한다. 이래가지고는 이 회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다른 부서들 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자연스러운 업무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동료애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결국 상호와 사고 신뢰와 존중의 기초를 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전문기업 아이디오는 각 팀별로 동료 직원의 업무를 돕는 도우미를 두는 등 이른바 협력의 제도화로 생산적인 협업 구조를 이뤄냈다고 노 교수는 소개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성과 위주보다는 팀 중심의 평가 보상 제도를 통해 동료 간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노 명예교수는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개인의 재능이 많이 발휘되고 결국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도 열심히 하고 개방적인 도전적인 문화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뭐야? 자기를 완전히 표현하는 거야. 자기 재능이 또 많이 발휘될 수 있는 거야. 재능이 개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공동체 속에서의 협력과 자율적, 개방적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중앙중회 의원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덕유 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15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덕유 스님에 대한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오는 6일 열리는 산중총회 구성원 315명의 명부도 확정했습니다. 조계총림 산중총회는 6일 오후 1시 송광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